전력의 한 70%가 다 아웃이다. 1, 2월에. 일정 보면 빌라, 맨시티, 웨스트햄, 뉴캐슬까지잖아요. 이거 네 경기 다 줘도 이상하지 않아? 거기서도 계속 버텨낼 수 있느냐, 그 축구를 할 수 있느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냥 우리 축구만 했어. 융통성 있게 변화를 시킬 줄 아느냐 못하느냐가 지금 요 초반에 요 일정에서 나올 수 있어. 위스키야? 네. 벨로막이라고 스카치 위스키인데? 나름 유명한 위스키인데 아, 유명한 거야? 싱글몰트예요. 아니, 싱글몰트 위스키인데 나름 유명한 브랜드인데 스카치 위스키네. 벤노막.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야, 소식이죠. 나도 향 좀 맡아보자. 형 요즘에 영주에 술 한 번 저번 주에는 저번 주도 안 드신 거 아닙니까? 아, 나 먹었어, 저번 주 내내 술 먹었어. 야, 일단 스트레이트로 한잔 할까? 아, 영주 복귀를 이렇게 아, 이거 화려하게. 좋은 화려하게. 술이니까. 화려하게. 네, 아. 모두 건강하십시오. 괜찮은데? 좋네. 위스키? 좋아. 좋아. 무슨 맛이 좀 나니? 근데 여기 이 스페이스사이드 이 지역에서 나누는 위스키들이 비슷한 느낌들이 좀 있어요. 초반에는 약간 피트한 느낌도 있으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과일 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술들이 많고 여기 피트한 느낌은 뭐야? 뭐 이렇게 타이트한 약간 느낌? 아니, 암모니아 같은 약간 거. 스모키향 같은 거. 아. 스모키한 스모키와 느낌. 오크 향 뭐 이런 거 아, 있지? 그게 그런 피트. 그 나무 나무향 같은 거? 오크 태웠을 향이 때 오케이, 이게 오케이. 안으로 싹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좀 피트한 강하지. 느낌인데 이거는 앞에 피트는 거의 없고 원래 벤로마 저는 10년을 먹어봤었는데 그게 앞에 피트가 약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없는 편이고 뒤에 부드러운데. 과일 향이 훨씬 더 많이 나고 이 지역 위스키들이 제일 잘 팔려요. 내가 듣기로는 아일랜드 이민자라든가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이 그렇게 술을 잘 곳곳에서 위스키라든가 뭐 와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 걔네 그거 가지고 아직도 싸워요. 그러니까 위스키의 원조가 어디냐.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스코틀랜드가 위스키의 원조라고 다 알고 있고 걔네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술들을 다 팔고 있고 오죽하면 이름이 스카치 위스키니까. 그런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먼저 만들었다 위스키. 야, 그렇게도 주장을 하죠. 겨자 테러 당했다. 겨자 테러 당했어. 울지 마. 그러니까 울지 마. 보니까 그 많이 알린 건 스카치고 그 문헌에서는 사실 아일랜드에서 먼저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한대 자기네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즐기면 된다. 뭐가 먼저면 어떠냐. 지들끼리 싸워라. 우리는 즐기겠다. 근데 다만 요즘에 즐기기 어려운 거 다 말씀하시면 술값이 이게 또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전에는 와인이 올랐어요. 맥주 소주보다 와인이 마트에서 더 많이 파는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거를 하이볼에 내줬다가 이제는 이제 계속 끊이지 않고 많이 팔리는 게 이제 위스키. 집에서 어차피 한 잔씩 마실 거니까. 영주 오늘 빨리 마시네. 큰일 났다. 그러게. 너무 빠른데 아직 지금 우리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제 본 촬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형 천천히 드세요. 난 촬영 오늘 끝났어. 되게 최근에 한 몇 달 사이에 본 중에 제일 신났어. 제일 기분이 좋아 보여. 행복해 보여. 내가 행복해 보여. 내가 그래서 기분이 좋아. 네. 아 영주. 그래서 너 옛날에 너 영주로 돌아온 것 같아. 아, 여행에서 돌아오니까 어찌나 좋은지. 근데 영주 형하고 이제 좀 들어가자면 체구하고 얼굴이 좀 비슷한 우리 중에서 가장 비슷한 이 포스테코글루는 별로 안 좋습니다. 풍채가 진짜 비슷하긴 하네. 약간. 아, 포스테코글루? 포 감독이랑 좀 비슷한 느낌. 형이 뚝심 있는 그 얼굴. 더블 정장 이렇게 맞춰 있고 수염도 길어요. 수염도 좀 길고 안경 벗고 이렇게 인상 딱 쓰면 완전 포스테코글루야. 근데 맞지? 약간 그 외모는 뚝심 있어 보이는데 영주는 뚝심이 전혀 없잖아.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그건 부인하지 못해. 뚝심 있는 뚝심이 스타일이 아니거든. 없어. 아, 형은 뚝심하고는 좀 다르고. 아니야. 아 근데 이 양반은 너무 요즘에 뚝심 있어. 진짜 잘 나가다가 한결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첫 경기 보고 토트넘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첫 경기 보고 와 쉽지 않다. 근데 형이 뭐 우리가 더 봐야 되지만 이대로는 쉽지 않다. 달라졌다. 그랬지만 어쨌든 느낌 자체는 달라졌으니까. 근데 엄청 잘 나가다가 최근에 2연패입니다. 네. 코리안 가이아테까지 저고 진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오늘 부상자 명단을 봤는데 진짜 많아. 너무 많죠. 히찰리송, 메디슨, 페리시치, 세세뇽, 솔로몬, 판더백, 우도기까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제 주장께서 또 2부 비스마는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나갑니다. 다 나가야지. 파페사르. 파페사르도 그러면 거의 이게 1월에. 전력의 한 70%가
다 아웃이다. 응. 1, 2월에. 그 전에 뭐 근데 복귀하는 선수도 있긴 있지. 진짜 이 좀 무너진 거죠? 어쨌든 그 부상 때문에. 딴 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은 무너졌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많이 우려가. 지난 울버햄튼전은 그냥 확인을 해본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필드 플레이어로 치면 5명 절반이 빠졌거든. 우도기가 한 경기 징계로 빠지고 판더베는 그 7시전 햄스트링 부상. 거기다 로메로는 퇴장으로 3경기 징계. 포백 중에 3명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대처하느냐. 그래갖고 에메르송, 그다음에 벤 데이비스, 다이어 이렇게 대처를 시킨 거야. 그리고 포로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이제 허리에 미디슨이 또 부상으로 빠졌네. 미디슨 대신 호이비에를 넣은 거야. 히살리송 선수는 또 갑자기 수술해가지고 거기 자리에 브레넌 운슨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쓰던 올 시즌에 가장 많이 쓰던 베스트 11 중에는 필드 플레이어 5명. 손흥민, 클럽세스키, 파페사르, 비수마, 포로 이렇게 5명인 거야. 절반 빠진 거지. 야, 근데 이 상황에서 경기력을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일단 스타일은 유지를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첼시전처럼 미친 듯이 라인을 올리지 못했어. 아무래도 센터백이 다이어 벤 데이비스다 보니까. 그래도 올리긴 많이 올렸어. 그리고 자신들 축구를 했는데 이길 뻔했잖아. 이길 뻔했죠. 사실은 내용은 좋지 않은데 이 멤버로도 와 5명이 빠졌는데 이겨? 그럴 뻔했어. 맞아. 초반에 조금 반짝하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히려 울버햄튼한테 밀렸는데 울버햄튼이 그날 너무 잘했거든. 맞아. 하필 울버햄튼의 올 시즌 그날이었어. 아니, 베스트 경기야. 그 경기가 경기가 진짜. 그날 걸린 거야. 주한 고메스도 엄청 잘하고 그 타이밍에 걸리긴 했어도 내용적으로 보면 1진과 2진의 차이가 크다. 어쨌든 메디슨의 공백을 다른 선수가 메우긴 힘들다라는 거는 맞아요. 거의 단정적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센터백들은 다이어는 나름 열심히 뛰어주긴 했는데 수비가 어느 정도 결과를 내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공격 파괴력이나 경기 내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지 않았고 마치 어떤 시간대는 콘테 감독 축구 보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 그 말인지 느낌이 알겠어요. 그만큼 재미없고 지루한 시간대도 있었어. 근데 내가 일정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해 놨어? 일정이 빌라, 맨시티, 웨스트햄, 뉴캐슬. 너무 힘들어. 말한 것처럼 뭐 질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질수는 있는데 지금 2연패에다가 뭐 빌라, 맨시티, 웨스트햄까지 만약에 5연패 가면 이거는 팀을 끌고 나가는데 감독이 머리에 지진이 오기 시작할 정도의 연패가 아닐까. 아니, 뭐 그거지. 연패한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 이끌고 나서 재미도 있고 결과도 얻었단 말이야. 그러면 비판의 대상이 아니었지. 그런데 이게 뭐 부상이 있든 뭐든 이제 뭐 일정이 어떻든 성적이 안 좋으면 그때부터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 거기서도 계속 버텨낼 수 있느냐. 그 축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지. 근데 될까요? 그러니까 출시전 때 낭만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그렇죠, 그렇죠. 낭만 축구에 낭만 축구. 낭만이지. 전사를 했는데 어. 저희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래도 옹호해주고 괜찮아 괜찮았어 멋졌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70%였거든. 아 그때는 출시전 때는. 첼시전. 그럼에도 엄격하게 비판하는 논조가 한 30%. 근데 첼시전이 근데- 첫 패배 아니에요? 그치. 리그 첫 패배인데 그러면 당연히 옹호하지. 그런데도 그런 축구를 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홈팬들이 박수를 쳐주고 홈팬들한테 와 이런 공격적인 축구. 사실 그 팬들은 진짜 언제 그런 축구를 봐. 지고 있는 상황이면 모르는데 1대1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축구를 한다는 건 사실 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이번에는 경기 끝나고 이제 비판 논조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지. 울광산. 그리고 걱정, 우려 이 논조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빌라전에 뭐 조금 변화를 주던지 뭐 물론 선발로 안 쓴 선수도 여전히 있거든. 로스엘소를 비롯해서. 어쨌든 다른 변화를 줘서 성과를 내면은 괜찮은데 최악의 상황으로 만약에 진짜 또 연패로 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너는 챔스 티켓을 원하든 우승을 노리든 어쨌든 무언가 소기의 목표를 최소한 챔스 티켓 이상의 목표를 프리미어리그에서 올리려면 전략적 승부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게 사람이 간사해. 왜냐면 내용도 좋고 결과도 좋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열렬히 지지해. 근데 내용과 결과를 봤을 때 내용이 좋거나 결과가 안 좋고 내용은 안 좋은데 결과가 좋으면 팬들끼리 의견이 당연히 나눠져. 그런데 지금은 부상 선수가 많은 것도 알아.
그리고 뭐 다음 경기 누가 선발로 나올지도 모르겠어. 브라이언이 나올지 로세소가 나올지 손흥민이 나오겠죠.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손흥민도 지금 아시아 갔다가 돌아가는 거잖아. 무조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결과를 도출 못하면 왜냐면 너무 잘 나갔던 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내리쫀다고. 왜? 시즌 초반에 잘했잖아. 왜 지금 못해? 부상 선수가 많아서. 알아. 그래도 해야지. 팬들은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그 눈높이가 높아요. 아, 당연하죠. 네. 근데 왜냐면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케인이 있어도 7위하고 8위를 예상했던 잉글랜드 언론들이 훨씬 많은데 케인이 없이도 엄청 잘 바꿔서 이 정도 왔으면 올 시즌의 목표를 제가 봤을 때 상향 조정했을 거고. 기대치가 올라가지. 올라갔지. 컨퍼런스만 가도 성공이다 하던 시즌에서 아니야. 야 챔스 이제 갈 수 있어. 챔스 지켜야 돼. 근데 하필 또 얄궂게 지금 4위인데 5위가 1점 차의 빌라고. 빌라는 제가 기록을 봤더니 어마무시한 게 최근에 10경기에서 리그를 기준으로 하면 7승 1무 2패.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빌라는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었어. 일정 보면 빌라, 맨시티, 웨스트햄, 뉴캐슬까지잖아요. 이거 네 경기 다 줘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다정도 이상하지 어. 않죠. 빌라는 요즘에 와킨스하고 위에 루이즈하고 엄청 잘하던데요? 더글라스 루이스도 잘하고 네. 지금 다 좋아. 맥긴도 좋고 그리고 콘사라는 선수는 메질 콘사. 영입될 때부터 앞으로 3, 4년 후에 크게 될 기대는 선수, 되게 많이 기대주. 받았던. 기본적으로 20세 월드컵 때는 후보였는데 그때부터 이미 콘사는 여러 재능을 좀 가지고 있어서 하여튼 네. 괜찮아. 근데 딱 지금이 그 시점 같아. 감독으로서 보통 그런 감독들이 있거든. 일단은 우리 축구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감독이 있어.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리 축구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실틱 감독 시절도 그랬고 그 스코틀랜드 리그에서는 그게 먹혀. 우리 축구만 해도 그 리스크를 공략을 할 만한 정도의 전력을 가진 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프리미어 리그나 이런 큰 레벨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른바 약간 뭐 전술주기화에 따른 이론에 입각한 상대 분석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를 줄 줄 아는 우리 축구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상대에 맞춤형 어떤 전술 운영을 중간중간에 병행하고 또는 이렇게 좀 부상자가 많고 그럴 때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해서 요소 중요한 경기에서 승점을 짜낼 줄 아는 감독이 명장이고 실제로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맞아. 예를 들면 우리 축구는 하지만 매 경기마다 부분적 변화를 계속 줘. 빌드업 패턴도 4가지 형태를 계속 돌려 쓴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냥 우리 축구만 했어. 변수도 그걸로 없었고. 셀틱 시절에는 연패를 당한 적이 없었고 리그에서는 일본 요코하마 시절에도 2019년인가 한번 우승할 때 그때는 좀 괜찮았지만 그 딴 시즌에는 조금 기복도 맞아, 있었고 어려웠었어요. 연패도 당하고 어려운 시절이 많았단 말이야. 축구는 이 감독은 그냥 자기 축구만 해. 근데 이걸 융통성 있게 변화를 시킬 줄 아느냐 못하느냐가 지금 요 초반에 요 일정에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외부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쳤으니 포스테코글루가 그걸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치. 지금 여러 가지 기로다. 여기서 보면 빌라전, 맨시티 원정, 웨스트햄, 뉴캐슬전 다 빡빡한 일정인데 엄청 어렵죠. 요때 그냥 요 멤버로도 우리 축구만 하는 자기 축구만 하는 팀이냐 할 줄 아는 감독이냐 아니면 무언가 조금 상대에 맞춤형 선택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요게 판가름 날 수 있어. 그런 고비를 넘길 줄 알아야 우승을 하거나 소기의 목표 챔스 티켓을 따거나 하는 그런 능력을 차이로 만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축구만 하면 그럼 맞아. 그러면은 자기 축구만 하는 감독들은 많아요. 맞아요. 아니 좀 이 얘가 어쩌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17세 이하 월드컵. 그치 변성환 감독 나 중계 계속 했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전형이 중계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 팀을 보면서 그 팀이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우리가 아시아 대회를 할 때는 굉장히 결과도 좋았고 그래서 되게 기대도 많이 받았고 여기 역대급 멤버네 막 이렇게 많이 기대도 받았고 올라갔는데 정작 본선 나가니까 다른 아시아 팀들은 성적이 좋아. 우리만 지금 3패로 그것도 3패를 우리가 연령별 대회건 아니면 뭐 월드컵이건 거의 안 했거든요. 3패한 적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승점 1점은 따간다. 1무라도 했고 막 이랬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항상 머리가 근데 터졌지만 이게 지금 이 결과 이렇게 나와서 물론 상대 공격 레벨이 다르니까 수비에서 문제가 드러나 버렸지. 그냥 그러니까 원 홀딩 썼거든 계속. 그러니까 그 정말 자기 축구만 한 거죠. 저도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이분이 맞아.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 와서 받는 첫 시험일 것 같다. 그게 이분이 빅리그 경험이 없었다. 그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 요 일정이거든. 그치. 변성환 감독도 그렇고 마찬가지야. 큰 대회 경험이 처음이었잖아. 뭐 모리아스의 일본이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역습 위주의 운영을 하고 진짜 잘했지. 본선 나가서는 뭐 할 듯이 사실은 전략적인 승부를 큰 대회에서 감독이 변화를 줘서 하는 거를 옆에서 보는 게 되게 큰 도움이야. 어린 그죠? 선수들은. 그걸 수행했잖아. 그치. 어린 선수들한테는 자기 축구 열심히 해서 실수도 하면 괜찮아요. 너희들은 계속 발전할 선수예요.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전술적인 부분이나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독이 큰 대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자기는 여기서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몸소 체험하는 것도 그것도 큰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기면 얼마나 그래. 대단한 경험이 됐겠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위닝 멘탈. 위닝 멘탈리티. 우리가 단순하게 어린 선수들 특히 뭐 골든에이지를 성장을 시키지만 그냥 기량적으로 얘네들을 계속 발전을 해야 되니까 용기를 이렇게 북돋아주고 이러는 거는 일방적이면 별로 좋지 않아.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이건 또 이 네 경기에서 몇 승 어느 정도 거두면 승점을 그래도 포스테코글루가 선방한 거라 보십니까? 불과 뭐 2연패 당하기 전까지 1위였는데 비난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프로 감독이잖아. 나는 그냥 2패 안으로 끊으면 패수가 2패 아니면 2패 정도. 본인들이 어쨌든 이 경기를 임할 때는 항상 경기 전략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경기 전략대로 수행이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글쎄 뭐 굳이 딱 그 단정지어서 얼마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도 승점 드랍을 지금 2연패를 해놨으니까 4경기에서는 뭐 6점 이상은 하면 안 되겠지. 6점 이상 정도 하면 5점 이상은 승점 드랍을 하면 안 되고 가져올 수 있는 승점이 12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70%는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좀 가혹하다. 근데 이거는 거의 우승권의 그렇지. 아니 팀이 불과 얼마 전까지 우승 경쟁 그렇죠. 그런 하냐 마냐 뭐 형 이런 기준이 엄청 정도까지도 높으시네요. 얘기를 들었던 팀이니 그 정도의 야망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시즌 초반인데. 그리고 그래서- 포스테코글루도 그러면 그 상위권 감독을 평가받을 수 그치, 있는. 그치. 그러면. 이게 그 잣대인 거야. 근데 이제 글쎄 나도 좀 궁금하긴 한데. 너무 짜잖아 그럼 나는. 아니, 저기- 영지 형은 더 낮게 생각할 수 있잖아. 형은 얼마요? 나는 2승 이상이야. 오, 6점 이상. 여기도 되게 높네. 왜냐면 4경기 중에 홈 경기가 3경기야. 그거 봤을 때는 그 중에서 2승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리그가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강팀을 홈에서 만나는 건 숙제야. 어차피 후반기에 원정에서 만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숙제를 여기서 해결 못하면 후반기에 더 어렵게 해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뭐 누가 부상이고 누가 어렵고 이런 거는 지금 중요치가 않아. 지금 홈 경기 중에서 2승만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야. 저는 5점이거든요. 5점. 왜냐면 딴 게 아니라 얘들도 승점을 못 가지고 가게 하면 된다. 사실 맨시티한테 원정 가서 이러는 건 너무 가혹하고 그치, 그건 맞아. 이 상태에서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를 잡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 토트넘은 맨시티 되게 강한 팀이야. 그죠. 그래서 저는 1승 2무 정도 하면 완전 선방이다. 1승 2무 정도 하면 그건 대성공이라고. 승점 5점이야. 5점인데 왜냐면 이 팀들이 오히려 낮은 팀이야. 그럼 진짜 2승 3승 해야 되는데 같이 승점 경쟁을 하는 팀이면 같은 승점을 받는 거는 괜찮다. 근데 특히나 여기서- 빌라 뉴캐슬은 아마 직접적으로 그쵸, 만약 직접적으로. 챔스권의 경쟁자가 될 거니까. 진짜 빌라는 지금 당장 그날 경기 지면 뒤집혀요. 순위가 26, 25점이잖아요. 그럼 28, 26으로 뒤집히니까 그러면 이제 출발부터 안 좋으니까 빌라는 어떻게든 빌라. 승점을 나눠갔든 따오든 해야 되는데 이 명단을 보면 쉽지 않다. 게다가 에이스인 손흥민은 8시간, 9시간을 날아서 와야 되죠. 이거 근데 그 빌라전 하기 전에 이게 업데이트가 돼요. 그죠? 금요일날 저희가 아. 저녁에 이게 프라임 타임에 나가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 보통 토요일에 나가던데 요즘에. 요즘에 이제 금요일날 나와 이게 직관의 맛 할 때는 토요일 날 나갔어요. 평소에 금요일. 원래는 평소에 금요일. 직관의 맛은 뭐야? 직관 안 보셨어요? 못 봤어. 직관의 맛이라고 이제 직접 경기장 가가지고 직관하면서 보는 컨텐츠가 저희 약간 평소에 그거는 나 봤어. 거기 잉글랜드 야, 가고. 근데 제목이 약간 무슨 에로비디오 제목. 왜요? 왜 맛이 들어가서?
좀 너무 음란마귀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느낌이. 되게 이러면 뒤에 목적이 들어가죠. 직관의 목적 이런 게 들어가면 어려워.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 이적 중에서 무조건 누구 데려와야 된다. 데리고 와야지.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누굴 데려와야 됩니까? 지금 제가 좀 읽어드리면 수비수 로이드 켈리, 아다라비오, 마크 게이, 아다라바이오. 에더러바이오요. 토신 아다라바이오. 플럼. 네, 그리고 토신. 라드 드라구신, 그리고 칼빈 필립스가 미드필더 지금 이름이에요 그냥 뭐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필립스는 요즘에 그 맨시티에서 별로 이제 그렇죠. 내보내려고 좀 하니까 여러 팀들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공격수는 아르망 로리엔테, 아이반 토니, 그리고 네투, 산티아고 히메네스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토니 데려올 수 있나? 누구를 데려오면 좀 나을까요? 토니 아니, 데려올 수 아스날은 있다면 뭐 내가 볼때 손흥민 나가면 공격수 하나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공격수는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수비수도 결국에 지금 있는 반더벤이랑 그다음에 오메로랑 두 명이 주전 수비수라고 봤을 때 그 백업이 다이어라는 건 좀 어쨌든 비슷한 축구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이어를 거기 내보내면 그 축구를 일단 못 한다는 얘기니까 라인 굉장히 높게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좀 백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수비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미드필더 다 나가면은 필립스 데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필립스 너무 비싸려. 나 근데 솔직히 필립스 잘할 것 같거든. 필립스 여기 오면 잘할 것 같아요. 오면 잘할 것 같은데. 엄청 잘 도와줄 것 같아 메디슨을. 근데 얘도 부상 많아. 켈빈 필립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스타일하고는 나 개인적으로는 잘 맞질 않다. 안 맞을 것 같아. 스타일적으로. 기본적으로 6번 위치에서도 순간적으로 익스체인징하면서 공을 운반하는 드리블 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기동력이나 커버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순발력적인 측면에서 켈빈 필립스가 잘 맞는 옷이라고 들진 않고 그런 성향에서. 그리고 뭐 맨시티에서는 아예 거의 배제된 상태인데 유로 2020때 제크란 라이스랑 켈빈 필립스랑 같이 공존하면서 켈빈 필립스는 약간 오른쪽 메첼라처럼도 뛰고 했잖아. 그때나 뭐 어쨌든 그 한창 좋았을 때 뭐 지금 올라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켈빈 필립스는 반대. 하지만 미드필더의 백업은 한 명 정도는 더 있어야 추가 된다. 정도 센터백하고 센터백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벤 데이비스가 계속 센터백 전문 센터백이 아니잖아. 그쵸. 그런 선수가 센터백을 뭐 커버를 한다든가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티오상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선수 정리를 부분적으로는 좀 아예 안 쓸 선수는 내침 한이 있더라도 거기는 조금 뭐 쓰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공격수보다도. 공격수는 이제 빌리즈가 있긴 있어. 네, 어린 있죠, 선수긴 하지만 빌리즈가 있긴 있는데 아직 뭐 신뢰를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고 공격수는 저거 같아. 구단의 야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가름하는. 포스테코 감독의 축구나 올 시즌에 대한 야망이 크다면 아마 거기에도 투자를 좀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빌리즈 쓰세요. 히살리송 곧 복귀하니까 히살리송 돌려 쓰세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손흥민이 없는데 1월에 지금 어쨌든 결승까지 간다 그러면 4경기가 비는데 이 4경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그럼 히살리용이 잘해야지. 잘하지 않잖아요. 히살리용이 잘해야 돼 그냥 걔가 그냥 잘해야 돼 그냥. 내 생각에는 첫 번째는 무조건 센터백. 센터백 자원이 지금 부족하니까 라인 올렸을 때 뒷공간 커버할 수 있는 스피드, 경쟁력이 있는 김민재. 어유 땡큐베리 감사님. 그리고 두 번째는 토니야. 아이반 토니를 토니? 데려오자. 왜냐면 토크만 못하게 맞고. 결국 손흥민을 원래 위치로 돌리면 되거든.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아이만 토니 런던 팀들 많이 노리다. 아스날 얘기도 있고. 첼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닥쳐라. 포스텍 닥쳐. 지금 첼시가 지금. 그 얘기야. 근데 야, 오히려 너. 손흥민은 아이반 토니가 와도 저는 왜냐면 이 자리가 지금 더 맞는 것 같거든 손흥민한테. 그러니까 나는 손흥민을 옆으로 빼는 조합은 아니고 손흥민이 오면은 옆으로 누군가 가야 되고. 그러면 왜 옛날 비니시우스 있잖아. 그렇지. 여기 비니시우스. 여기 비니시우스. 카를로스 비니시우스인가? 그 이름이? 걔 정도면 빼먹으면 괜찮지 않나? 근데 왜냐면 지금은 골을 좀 4경기에서 좀 넣어줘야 되고. 근데 그 정도가 그 어린 친구로는 안 될 것 같고. 아이반 토니는 비싸긴 하지만 이거 오면은 좀 겹치지 않나? 지금 손흥민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이 친구는 오면. 네투? 네투는 근데 지금 울버햄튼 완전 핵심이라서 한데? 안 줄 것 같아. 아니 생각해봐. 아이반 토니를 영입하면 손흥민을 돌린다는 얘긴데 그럼 네트를 영입하겠어? 그러니까 아이반 토니나 네트 중에 한 명을 선택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돈이 얘기하는 한계가 건 있으니까 돈도. 네투는 근데 계속 부상이 있었어. 부상이 중간 중간에 꼭 잘하다가도 꼭 부상이 오더라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결국 아시안컵에 손흥민이 간다면 아이반 토니를 노리는 게 맞다니까. 아이반 토니 데려오면 당연히 좋지. 아이반 토니 다 좋은데 첼시도 노리고 얘는 이제 비싸잖아요. 얘 또 이제
비싸지. 가격이 이제 다다다다다다 올라갈 거 아니야. 얘는 솔직히 도박 아니었으면 돈 진짜 많이 그리고 받고 이 친구가 옮겼을 손가락만 잘 제어하면은 발가락은 괜찮거든. 그래도 우리가 이 시즌 중반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토트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단 잘하고 있는 거 잘하는 아니야? 거지. 훨씬. 근데 시즌이 이제 진짜 아직 절반 남았잖아. 그럼. 절반도 더 남았는데 그러면 옛날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시즌이 기니까 포스테코글루 첫 시즌에 우리 원래 예상한 정도 내려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좀 원래 예상 정도가 뭐였지? 저는 한 7등 8등 예상했거든요. 저도 그거가 약간 유사한. 그러니까 아, 유럽 6위 예상했지. 유럽 클럽 대항전을 우리가 도전하는 그때 정도. 그렇게 예상했나? 왜냐면 그때 낮았죠. 왜냐면 어쨌든 케인도 나갔고 포스테코글루가 첫 팀이 경기에 너무 많이 너무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요. 근데 그러면 더 올리시진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는 근데 6위 예상했었는데 올 시즌은 4강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오. 상은 도전, 챔스권 도전. 근데 이게 좀 키가 될 거고 이 겨울이. 그렇지. 근데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내가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하니까 나는 사실 걱정이 좀 많이 했거든. 저런 스타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 프리미어리그 이 진짜 정글 같은 이 엄청난 공격진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와 저런 공격적인 운영이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생각보다는 괜찮아. 아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수비적인 밸런스도 그렇고 그래서 충분히 4강 안에 4강 안에. 형은 좀 올려. 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랑. 아 그때랑 똑같다. 컨퍼런스 리그보다는 이제 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로파 리그 나도 그렇게 봐. 경쟁하는 네. 정도? 5, 6위. 내가 시즌 전에 그냥 예상했던 게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그리고 맨유가 그래도 지난 시즌처럼 4강 안에 턱걸이 할 수 있는 정도 전력 아니냐. 근데 맨유가 좀. 근데 봤는데 맨유가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 요즘에 하는 분위기는 근데 맨유가 무승부가 없어서 그 자리를 생각보다 승점을 많이 그 벌었어. 자리를 차지할 후보로는 여러 팀들이 있지만 토트넘이. 그래도 제일 유력? 앞서지 않느냐라는 얘기야. 형도? 난 똑같아 찬우랑. 왜냐면 나는 그 기본적으로 지금 다 얘기했지만 3위까지는 어느 정도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 주인이 있다. 그러니까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이 그치. 순위가 이거는 바뀌더라도 맞아. 그건 좀 힘들어. 3위까지는 주인들이 있고 그러면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팀들 봤을 때 빌라 그리고 뭐 뉴캐슬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이 있기 맨유, 때문에 토트넘. 맨유, 토트넘, 뭐 첼시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첼시도 들 수 있고. 고마워. 네. 아니 근데 아니, 첼시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토트넘이 웃을 거라는 장담을 못 하겠어. 지금 이 순간에도 부상 선수가 너무 많고 이 부상 선수가 많은 게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지금 시즌 전반기인데 후반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지.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장기 레이스에서는 운이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부상 선수가 많을 때 약팀을 상대하면 운이 따르는 거야. 근데 지금 부상 선수가 많은데 상대하는 팀들 보면 이거 운이 나쁜 거거든. 그걸 봤을 때는 토트넘이 4위 안에 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한 5, 6위 정도. 유로파 정도는 할 것이다. 저도 한 7, 8위 생각했었는데 여기 있어. 그거보다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걱정이 되는 건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라인을 형성하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결국 좀 지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빠른 수비수들, 그러니까 그 판더벤하고 로메로랑 두 명이서 결국 수비의 핵심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이 계속 뛰어야 되는 거리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후반기에 갔을 때 지금 여기 잉글랜드는 박싱데이를 하니까 박싱데이 지나고 났을 때부터는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됐을 텐데 그렇죠. 그때도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커버를 해가지고 상대 공격수들을 잘 제지할 수 있겠느냐. 후반기 여기가 되면 좀,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 오히려 12월 연초까지는 복싱대 일정 뭐 포함해서 주중에도 경기가 있고 조금 힘드니까 그때. 되게 빡세긴 한데 그래서 유럽 대항전 치르는 팀하고 치르지 않는 팀하고 아, 그치. 차이가 여기는 별로 안 나가지 없거든. 참. 없는데 여긴 없지.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들어가면 유럽 대항전을 안 치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널널해요. 스케줄이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그럴 수 있어요. 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 그래서 수도 그때 있어요. 오히려 더 상대 팀들에 비해서 심지어 아스톤 빌라도 유럽 대항전을 치르잖아. 그런 어, 점수라도 그래도. 반대로 그런 게 있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그치 그런 체력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토트넘이 사실 유리한 건 사실. 그런 감독이 콘테여야 되는데. 관리하려면. 콘테는 그런 건 잘하거든. 또 대회 하나만 하면 잘해요. 이 사람이. 제가 많은 건 틀렸지만 손흥민이 올해 정말 많이 제가 20골 이상 넣을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네 거의 경기 될것 빠져도 같긴 될 해. 것 같아요. 될 것 같긴 해. 와 때려 넣는 거는 역시 골 넣는 건 손흥민이다. 메디슨이 말이지. 메디슨이 아니죠. 무조건.